그리고 올 시즌 또 재밌는 기록이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리그 이제 10골 6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승골에 기여한 공격 포인트의 비중이 리그 전체에서 2위라고 합니다. 웨스트햄의 미카엘 안토니오 선수가 1위고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건데. 안녕하세요, 볼리팀입니다. 어제 다이어 관련 영상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손뽕이 과하다는 지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인정하고요. 감정적이었다는 지적 특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또 DM으로 욕설 없이 다양한 의견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트넘이 에버튼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5시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갔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손흥민과 알리가 맞대결할 수도 있는 시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대진인데요. 좀 에버튼의 부상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알리가 그동안 지금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선발로든 교체로든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앞선 경기들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리그, FA컵 모두 4경기 연속 원정만 다녔던 토트넘인데 거의 3주 만에 갖는 이제 홈경기고요. 토트넘이 그때 그 리그에서 순위가 더 낮은 두 팀에게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원정을 떠났었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 모처럼 홈팬들 앞에서 갖는 각오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FA컵에서 2부 리그 팀인 미들즈브로한테 패하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좀 그 어느 때보다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사실상 뭐 무관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올해 아직 리그에서는 홈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FA컵 경기까지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주전급 선수가 2명 팀에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스킵하고 탄강가는 아직 좀 미복귀인데 스킵 부상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콘테 감독이 의무팀에 공개적으로 좀 불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토트넘은 미드필드에 이제 벤탄쿠르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벤탄쿠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베리 굿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발 복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모우라 역시 함께 돌아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발 기용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현지 매체들이 이제 모우라의 선발 복귀 경쟁 대상이 클롭셰프스키만이 아니라 손흥민도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 이제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에버튼전 선발 라인업을 예측한 풋볼 런던의 보도인데요. 내용에는 뭐 이 얘기가 별로 비중 있게 나오진 않는데 제목에 이렇게 손흥민과 모우라 기용의 어떤 변화 가능성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사에서 선발 라인업을 예측한 기자가 이제 2명인데 두 기자 모두 손흥민 선수를 선발 명단에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는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로 쓰긴 했습니다만 두 기자들 역시 막상 예상 라인업을 짜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는 포지션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레길론이 코로나에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 FA컵 때도 선발로 나왔던 세스뇽 선수가 최근 폼이 좀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팀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레길론보다는 세스뇽이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벤탄쿠르가 이제 윙크스 자리로 복귀를 하고 모우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 폼이 좋은 쿠루세스키가 있으니까 일단 벤치로 복귀할 것 같다고 보고 있네요.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렇게 3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그 롭게스트 기자는 선발 라인업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모우라가 경기에 나설 몸 상태가 된다면 선발 기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클루셉스키를 벤치로 내리는 것은 좀 가혹한 선택이다. 좀 하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손흥민은 주중 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콘테 감독이 선발에서 빼는 걸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언급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최근에 손흥민 선수 폼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마땅한 대체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을 때 토트넘의 성적이 압도적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또 팩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폼이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공격 포인트가 좀 여전하거든요. 최근 11경기에서 6골 5도움 기록을 하고 있고 2경기 빼고는 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콘테 감독이 지금 뭐 1승이 갈급한 상황에서 빼는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 시즌 또 재밌는 기록이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리그 이제 10골 6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승골에 기여한 공격 포인트의 비중이 리그 전체에서 2위라고 합니다. 웨스트햄의 미카엘 안토니오 선수가 1위고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을 때 토트넘이 승점을 많이 따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클러치 능력이 출중하다는 부분이 기록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에버튼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포인트가 꼭 필요한 토트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역시 부담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팀의 에이스이기도 하거니와 최근 팀 부진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기복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합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기복이 심하고 폼이 좋지 않다는 이런 지적. 그러니까 여기 풋볼런더 기사에서도 뭐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이 정말 최고 아니면 최하다, 뭐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암 영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과하게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거는 이제 기대치만큼의 플레이를 못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이번 짧은 휴식이 손흥민 선수에게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리프레시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됐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손흥민 선수 에버튼 상대로는 10경기에서 3골 또 도움도 6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도 하니까요.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인 해리 케인 에버튼 상대로 14경기에 12골 굉장히 강합니다. 한편 콘테 감독은 어제 진행이 됐던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미들즈브러전 패배 그리고 이후에 FA컵 어떻게 보면 2부 리그 팀한테 진 거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패배인데, 번리전 패배 때보다 화가 덜 난 표정이었다, 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약간 좀 웃는 모습도 보였고, 팬들이 이제 그 표정 때문에 걱정이 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언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나올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콘테 감독이 결말이 당연히 실망했다, 당황해서 나온 반응이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기복이 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온 첫날부터 얘기를 해왔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복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토트넘이 이제 경쟁력 있는 팀이 되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강팀이 되려면 기복을 없애야 된다. 늘 안정적인 경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클럽은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게 딱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딱 뭐 2002년부터 지금 이게 아니라, 콘테 감독이 좀 오랫동안 이 팀은 늘 상위권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내는 팀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 좀 실망을 해야 된다. 짧은 시간에 팀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2부 리그 팀한테 져서 FA컵 탈락하고 이런 경기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한 모두가 실망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훈련장에서도 선수들에게 뭐 불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본인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훈련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팀에 대해서 로얄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토트넘 수준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에 나갔을 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뭐 열심히 뛰고 이걸 넘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매번 그 안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콘테 감독 마음도 좀 답답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선수 구성이야 뭐 뻔하다고 해도 사실 3-4-3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든지, 지금 중앙 미드필더 자원 자체가 좀 적고 전체적으로 중원이 많이 털리는 경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골 먹고 나면은 뭐 뒤늦게 포백 받고 공격수 투입하긴 합니다만, 시작부터 주도적으로 전술적 흐름을 특히 약팀을 상대로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뭐 리즈 유나이티드나 뭐 맨시티나 뭐 리버풀이나 이렇게 토트넘 상대로 라인을 좀 올려서 경기하는 팀들 상대로, 이게 좀 상성이 맞는 팀들을 상대로 맞춤 전술이면 몰라도 지금 매 경기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상대에게 많은 게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콘테 감독도 많은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예로부터 쉽게 전술적인 부분을 본인이 손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에버튼전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팀 에버튼 얘기 잠깐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버튼은 지금 리그 원정 10경기 무승입니다. 2무 8패 굉장히 부진합니다. 토트넘 상대로도 최근 18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는 에버튼이고요. 그 1승이 지난 시즌에 그 무리뉴 감독 있을 때 개막전이었죠. 그때 경기 굉장히 못해서 아주 말이 많았던 시합이었는데, 아무튼 그 경기 외에는 토트넘이 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튼이 이긴 적이 없고, 여기에 수비수 예림이나 또 god프리, 미드필더 파비앙 델프, 뭐 톰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계속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칼버트린 몸 상태도 좀 경기 시작 직전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에버튼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출발이 굉장히 안 좋기도
부임도 했어요 에버튼이. 그래서 베니테즈 감독 떠나고 첼시 레전드인 램파드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1월 31일에 지휘봉을 잡고 지금까지 리그에서는 1승 3패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FA컵에서는 32강, 16강 두 경기 승리를 하면서 8강까지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리그에서는 아직도 성적이 안 좋아요. 램파드 감독 부임 전에 20경기에서 리그 4승밖에 못했던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딱히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램파드 감독 오고 나서 붙은 상대는 뉴캐슬, 리즈, 사우스햄птон, 맨시티인데 뭐 처음 뉴캐슬전, 리즈전 이때만 해도 좀 나아지는 경기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우스햄птон이 완전히 발렸고요. 맨시티 상대로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일단 지난 시즌에 잘해줬던 칼버트레인 선수의 부재가 좀 커요. 오랜 부상 이후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개막전부터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을 때만큼의 폼이 아직 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고 복귀 후에 아직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이 4-4-2 내지는 4-3-3 포맷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시즌 초에 좋았던 타운젠드도 폼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새로 합류한 델레알리나 뭐 반더비크 같은 선수들 역시 그렇게 뭐 팀에 지금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수비 라인도 올 시즌에 뭐 클린쉿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가 4경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허술하죠. 그나마 2001년생 앤서니 고든이 올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활약하는 게 눈에 띄긴 합니다만 팀 성적이 아직도 17입니다. 강등권 바로 위에요. 승점차도 거의 안 나고 지금 에버튼이 토트넘보다 갈 길이 훨씬 바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챔스 티켓 못 따는 게 토트넘한테 뭐 재앙이라고 하지만 에버튼 입장에서 강등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토트넘이 더 규모가 큰 팀이라 하더라도 에버튼 상황이 훨씬 더 갈급한 건 맞습니다. 자 이번 시합에서 토트넘 평생 토트넘 팬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한편의 요청으로 후반전에 추모의 박수를 보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따뜻한 공감의 순간이 토트넘의 좋은 경기력으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화요일 새벽 5시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